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방법을 뭐였지? 어떤 그 과정이나 그런 걸 자세하게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이 기본적인 마인드나 아니면은 이 방법 그 뭐였지? 본질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 확실히 이렇게. 뭐지? 그거 잠깐만 일단 그러면은 그거 얘기를 할게. 채팅을 미리 올려봐야 돼가지고 되게 귀찮네 이거. 첫 번째 캐릭터, 매력있는 캐릭터. 매력있는 캐릭터의 뭔가에 대해서 대충 보편적인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있는 캐릭터가 이제 저번에 그 대부분은 다 내가 영상에서 얘기한 것들이 많기는 한데, 이제 입체적인 캐릭터와 표면적인 캐릭터, 대충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캐릭터를 구별한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입체적인 캐릭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입체적이면은 대부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표면적이면은 되게 비매력적이다라고 되게 구분되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아니고, 웬만해서는 진짜 그냥 둘 다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이제는 둘이 그냥 가짓수가 좀 다른 그 종류가 다른 거죠, 확실히. 근데 입체적인 캐릭터는 대부분 주인공 캐릭터, 그리고 표면적인 캐릭터, 대부분 적,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입체적인 캐릭터, 이 둘 중에서도 고를 수가 없어. 입체적인 캐릭터가 좋냐, 표면적인 캐릭터가 좋냐, 이 두 개를 따질 수도 없는 게, 둘 다 이게 역할에 따라서 장점이 다 다르고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가치가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이런 거는 아예 따질 수가 없고, 주인공은 표면적인 캐가 많기는 한데, 그렇기는 하지. 근데 많기는 한데 대부분 이제 웬만한 만화에서는 다 성장 만화란 말이야. 성장 만화다 보면은 당연히 주인공이 입체적일 수밖에 없기는 해. 주인공의 복합적인 감정을 통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은 대부분 다 입체적이고, 적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그 단편적인 간지 아니면은 되게 그러니까 원동력이 여러 가지냐 아니냐 이거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구별하는 게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막 많기는 해. 그 어제 얘기했던 정의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입체적인 캐릭터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을 하는 게, 그 대부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뭐 서사가 많으면 입체적이다. 감정이 바뀌면, 그러니까 캐릭터가 바뀌면 입체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해. 너무 한정적이야 예시가. 저런 것도 맞긴 맞는 말인데, 그냥 특정 상황에서만 저렇게 대부분 나오고 공통적인 공통은 아니야. 공통적이지가 않아. 보편적이지가 않고, 대부분 이제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한다면은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루고 있는 공통점 중에서는 납득이 간다? 이해가 간다. 캐릭터의 행동 가지가 이해가 간다. 이제 이러면은 대부분 입체적인 거거든. 입체적인 캐릭터의 기본기는 갖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행동을 할 때 얘가 진짜 개쌍 노답 같은 행동 같은 거를 보인다고 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사적으로 이제 풀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묘사를 이제 좀 하거나, 뭐 그런 거지. 서사나 아니면은 서사, 감정 묘사 이런 게 이제 뒷받침을 많이 해줌. 이런 게 이제 대부분 그런데, 근데 이게 위에서 말했듯이 서사가 많아야 한다, 이건 아님. 많으면 물론 좋긴 하겠는데, 적다고 캐릭터가 입체적이지 않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 설명하느냐, 이게 캐릭터의 입체성을 되게 올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 나는. 그러니까 입체적인 거는 대부분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입체적이려면은 캐릭터 그 느낌 자체가 나 캐릭터 이렇게 약간 동질감을 느껴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캐릭터의 입체성이 어느 정도 붙어. 얘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아 나라도 이렇게 했겠다, 아니면은 나라면 이렇게 좀 다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면은 그거는 대부분 다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기는 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강연금 영상에서도 말했던 게, 이때도 그때 걔 링 야오, 그리고 얘 뭐였지, 걔 암스트롱 소장인가? 얘네는 그 다른 사람 리뷰에서 입체적이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입체적인 캐릭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이거 반대한다, 아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게 그거야. 이 사람들은 얘네에 대해서 푸는 얘기들은 은근 많아.
그런데 얘네가 하는 행동들이 다 이해가 안 가. 인간 군상들은 다 존나 좋아. 뭐 따까리들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자기 희생적인 그런 모습들은 되게 많이거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냥 해. 일단 그냥 정의적이야. 왜? 아무도 몰라. 우리가 상상해야 돼. 막연하게.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다 다 표면적이게 되는 거지, 얘네들도 이제. 근데 내가 그때 강은금 얘기에서도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억지 입체, 표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입체를 넣으려고 한다. 이제 이러면은 좀 불쾌한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대표가 이제 또 한 명이가 또 있었는데, 그때 얘기했었을 때 그 강은금의 그리드, 얘가 좀 불쾌하지. 존나 우정무세인데 그 계기가 별게 없어. 그래가지고 입체와 뭐 진짜 그 표면의 차이는 뭐 서사를 얼마나 뭐 깊게 푸느냐 아니면 뭐 탄탄하게 푸느냐 이런 거랑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상관이 있지는 않아. 물론 서사가 풀려야지 그 캐릭터가 설득력이 있어지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서사를 풀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색하게 풀면은 오히려 더 불쾌한 캐릭터가 될 수가 있어. 표면적임에도 입체를 호소하게 되는 입체 호소인, 호소 캐릭터,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안 돼. 강은금 리뷰에서도 얘기했듯이 평면적인 캐릭터는 평면적이라서 매력 있는 거고, 매력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 킹 브래들레이가 그 평면적인 캐릭터인데 매력 있잖아. 왜? 그냥 뭐야, 날 때부터 그렇게 훈련 받아왔어. 이거 명확하잖아. 설득력 있잖아. 이상하지 않잖아. 그래서 좋은 거라고. 복합적인 생각이라는 게 마지막에 뒤질 때 빼고는, 뒤질 때 잠깐 말고는 나오지 않는 캐릭터. 이래서 매력인 거거든. 그러니까 안 찌질하다는 거지. 찌질하지 않아. 쿨해, 베리 쿨해. 그래서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라스크의 작은 인간도 되게 복합적인 캐릭터고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거든. 근데 걔도 어쨌든 사람이 뭐 그 악당이라는 게 결국에 생각이 마지막에 바뀌면서 찌질한 면모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간지는 좀 떨어져도 입체적이다? 하지만 쿨함은 떨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거든. 근데 멘탈 나가서 전병 그런 캐릭터는 입체적인 캐릭터인, 표면적인 캐릭터인. 근데 내가 말했지. 내가 어제도 말했듯이 그런 거는 이제 입체, 평면 이걸 따지는 거는 결과가 아니야. 과정이야. 저런 거는 이제 그냥 단편의 그냥 결과일 뿐이고, 대부분 이제 입체 표면을 보일 때는 그 과정을 봐야 돼. 그러니까 멘탈 나가서 전편적인 캐릭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어떤 행동을 했었었는데 그 실패를 해가지고 얘가 마틴이가 갔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는 마틴이 감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캐릭터는 입체적인 사이코 캐릭터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그냥 얘가 갑자기 마틴이가 갔다. 그러면은 얘는 날 때부터 그냥 미친놈이었기 때문에 마틴이가 가버린 그냥 평면적인 사이코 캐릭터고, 그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말이지, 설득력. 이거는 과정이야, 과정. 과정 단계에서 보이는 거야. 갭도 입체성의 일부냐? 갭은 속성이라서 그거는 말하기 좀 애매하지. 갭은 속성이야. 그거는 캐릭터의 입체성이냐 단편적이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분류를 다뤄야 돼. 그거는 캐릭터의 성격, 속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입체 표면에 대해서는 대충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게 1번이야. 그러니까 1번이 설득력과 이해. 2번이 이제 서사. 무조건 과정이 중요해. 결과로만 따지려면은, 그니까 결과가 속성이 좀 결과론적인 느낌인 거지. 캐릭터의 그 외형적 1차원적인 거,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따질만 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입체캐 잘 만드는 법, 그리고 평면캐 잘 만드는 법, 여기서도 이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내가 물론 그 만화를 그려본 사람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만화를 봤었을 때 이제 입체적인 캐릭터 중에서 매력 있는 캐릭터와 이제 표면적인 캐릭터 중에서 매력 있는 캐릭터의 특징들이 조금씩은 다 보이잖아. 그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은, 입체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다 소년 성장 만화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겪잖아. 여러 가지 상황, 고난, 그 뭐였지? 감정 이런 거를 많이 표현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작가마다 물론 역량이기는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나는 고난이 엄청,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무조건 어쨌든 사람도 똑같고 캐릭터도 똑같듯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지 그 사건을 통한 캐릭터의 변화가 보이잖아. 변화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맞아, 그 위에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서도 하나가 또 뭐 캐릭터가 변화가 있으면은 캐릭터가 바뀌면 입체적이다. 일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맞는 말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그러니까 그 변화를 통해 가지고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제일 입체적인 캐릭터를 쉽게 그릴 수 있지. 사건을 통해서 변화한다.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감정선을 통해서 캐릭터가 뭐 느끼는 감정을 우리한테로 느끼게 해준다. 이제 그러면은 대부분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쳐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가능하기는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뭐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냥 그 캐릭터의 생각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생각이 보인다? 그러면은 입체적이라고 할 만해. 근데 무조건 나는 진짜 그냥 설득력이 1등인 것 같아. 설득력이 일단 무조건 1등인 것 같아.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냥 이해가 가야 돼. 그게 무조건 1등인 것 같고, 변명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방금 말했듯이 그냥 쿨하면 돼. 메리 쿨하면 돼. 그냥 뭐 진짜 감정묘사, 뭐 서사 표시 뭐 이런 거 다 좆가고, 그냥 1차원적으로 겉면으로 보이는 간지를 강조하면 돼. 그럼 이제 표면적으로 멋있는 캐릭터. 그러니까 이제 좀 쿨진 캐릭터가 좀 이런 게 많아. 표면캐는 좀 쿨진 캐릭터가 많아. 빌런들이 대부분 그래서 많다고 했지 방금 전에. 좀 중이병 캐릭터? 이런 게 좀 표면적이면서 멋있는 그런 느낌? 그런 거 같아. 그냥 이유 없이 멋있는 캐릭터 있잖아. 뭐 이유 없이 해주는데 멋있다. 그냥 이유 없이 없는데 이 사람 되게 매력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진짜 이유가 없어야 하는 거지. 근데 이유가 아예 없으면 안 되고, 없다기보다는 원동력은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심플한 원동력 하나가 있어야 한다. 초이니 시대에서도 맞아. 매력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지. 그 뭐야, 걔 주인공도 걔도 그래가지고 완전 개씨 먹지 입체라고 했었잖아. 그냥 뭐 훈련 존나 하고 막 저기 안에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히어로 활동을 하는 걸까, 갑자기 현타 존나 오는데 그거에 대한 행동 가지가 이해가 아예 안 간다고. 앞에서 뭐 그 현타 느낄 만한 장면도 없었었고, 자기가 뭐 힘들어하는 그런 장면 같은 거 묘사도 하나도 없었었는데, 근데 갑자기 하늘에 그 대가리 들이밀고 나서 현타 오는 척하니까 그게 딱 가연금에서 말했던 그거 그 그리드의 불쾌함이랑 비슷한 거지. 아무런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입체를 호소하기 때문에 불쾌하다. 그러니까 확고한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방금 전에 여기서 심플한 원동력이라고 했잖아. 이게 확고한 사상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막 그 자세하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나로만 움직여야 돼. 뭐 뒤에 뭐 어떤 가정사가 있고, 뭐 어떤 자기만의 그 무언가 숨겨진 무언가가 있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킹 브래들레이가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 표면적인 캐릭터야. 나는 복종한다. 나는 움직인다. 왜? 주인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아버지가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대총통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거잖아. 심플하잖아. 멋있잖아. 그런 캐릭터가 대부분 그 표면적인 캐릭터 중에서 그냥 원탑 갓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근데 어제도 좀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완전 편면 완전 입체를 따줄 수는 없음. 그 캐릭터를 풀어감에 따라서 편면과 입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분량 문제도 있고, 내용 그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또 뭐 왔다 갔다 하거든 캐릭터들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따질 수는 없고, 모든 것은 결론 지었을 때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편면과 입체 중에 어떤 비중이 더 많았나, 입체와 편면 중에 이 캐릭터는 어느 비중이 더 많았나, 이거로 따지는 거거든. 킹 브래들레이도 마지막에 뒤질 때 내 안에 말은 내가 정했다 라고 하는 게 입체거든. 그렇다고 그 캐릭터를 입체라고 말하기엔 좀 뭐하잖아. 평면 사이에 껴있는 그 마지막에 유종의 미로 넣어준 이제 입체적인 매력인 거지. 이제 그런 거를 또 활용을 하면 캐릭터의 매력을 좀 늘지. 갯모아랑 비슷한 거이기도 하지. 매력이 없다? 초이니 시대. 초이니 시대 존내 매력 없었잖아. 방금 얘기했네. 웹툰 캐릭터 중에서, 근데 만화가 재미없으면은, 그러니까 만화가 재미없다는 게 그냥 그 전체적으로 얘기했었을 때 내가 그 다음 영상에서도 얘기할 건데, 캐릭터와 그 분위기 배경과
그 만화의 줄거리, 사건 이런 거랑은 다 시너지가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만화가 재미없으려면은, 그러니까 배경은 참 좋은데 캐릭터는 참 좋은데 만화가 재미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기만 해도 그 만화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만화가 재미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무엇도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거야. 배경도 재미없고 캐릭터도 별로고 사건도 재미없고 다 재미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점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게 그때 초인의 시대에서 그나마 이제 액션이 조금 봐줄만 했던 초반부에 그거 말고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얘기했잖아 방금 전에 초인의 시대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자꾸 유사 입체인을 호소한다고. 그게 존나 마음에 안 들었지. 배경 같은 경우에도 그냥 히어로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히어로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텐데 나는 히어로물 그냥 보통으로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다른 특이점을 못 느끼니까 똑같은 초인에다가 똑같은 그 도시 재난 만화에다가 근데 뭐 다를 게 없어. 괴인 나와가지고 초인이 물리치고 다른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배경에서도 딱히 뭐 그렇게 흥미를 느끼는 것도 없었었고 사건도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평범하고 그냥 평범한 히어로물이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캐릭터들이나 아니면은 그 작품에서 묘사하는 그 히어로들의 특성 자체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느냐, 아니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초인의 시대인데 초인의 시대는 그걸 잘 못한 거지. 캐릭터들은 다 유사 입체 호소인에다가 적들 같은 경우에도 허술하고 사건도 그렇게 캐릭터들이 주인공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허술하니까 사건도 당연히 재미없어지고 그게 다 연관되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것도 얘기했듯이 캐릭터 매력은, 그러니까 이걸 따져야 되는 게 캐릭터 매력은 무조건 캐릭터 매력도 1순열에 들어와 있긴 한데 결국에 1순열 1번은 사건이 맞아? 2번이 이제 캐릭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사건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지망생 입장들에서는 이제 때려줘야 되는 게 어쨌든 사건이 재밌어야지 캐릭터에도 흥미가 가니까 사건은 무조건 재밌게 만드는 게 1번은 맞기는 맞고 근데 이제 캐릭터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지. 캐릭터와 배경 그리고 만화의 사건은 이거는 세 개가 삼박자가 다 이루어져야 돼. 이거 셋 중에 하나가 죽으면 웬만해서는 딱 기울어. 한쪽으로 그냥 딱 기울면은 그때부터는 좀 좋아할 사람들은 진짜 좋아할 텐데 안 좋아할 사람들은 그 흥미점을 못 느끼면은 아예 그냥 뒷내용이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못 빠져들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아져. 셋 중에 하나라도 좀 많이 망가져 있으면은 진입장벽이 높아져가지고 뒤에 내용이 재밌건 말건 의미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론 어려운 거 알지만 웬만해서는 세 개의 다 밸런스를 적당히 다 맞추는 게 중요하긴 해. 짱구는 짱구는 일상만 하니까 은근 사건이 중요해. 짱구는 개딸이라기에는 좀 뭐해. 캐릭터 매력만이라고 하기엔 좀 뭐해. 솔직히 미사에랑 그 신노스키 이런 애들한테 매력 느끼는 사람들이 있나. 그냥 그 일상 얘기가 재밌어서 보는 거지 캐릭터 자체에 막 그렇게 매력 느끼는 사람들은 은근 없을걸. 그냥 그 짱구 같은 경우에도 일상만으로서 재밌거나 아니면은 옛날 그 데빌고 시절에서는 그냥 진짜 존나 웃겼고 그거는 IP 빨인 거잖아. 그거는 캐릭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IP 빨인 거잖아. 그렇다고 친다면은 지금 그 드래곤볼 폭렬결전 이딴 것도 게임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임인데 IP바로 존나 잘 먹고 살고 있고 뭐 푸키만도 그러면은 지금 살아있는 게 게임이 순전히 존나 재밌어서 하겠냐. IP발이 좋으니까 하는 거겠지. 요즘 애들이 그리고 포켓몬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걔네들이 포켓몬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어렸을 때도 이미 오화콘이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애들이 또 빨아시키는데 걔네들이 포켓몬에 대해서 뭘 알아? 그냥 캐릭터 귀엽고 IP 좋으니까 그냥 애들이 빨아시키는 거지. 안 걸리는 캐릭터는 족같지. 근데 이제 그 캐릭터가 작중에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거를 따져야 되는 거지. 아니 무조건 캐릭터가 나쁜 캐릭터라는 게 거의 없어. 웬만해서는 진짜 이 캐릭터는 들어가면 무조건 족같다 약간 이런 느낌은 거의 없긴 하네. 안 걸리는 캐릭터가 되게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슈 메이커잖아. 그 이슈 메이커는 무조건 어쨌든 그 사건을 억지로 끌어내는 그 캐리형이란 말이야. 걔가 어쨌든 족같은 짓을 많이 해도 주인공이 걔를 뭐 억지로 구하려다가 되게 그 사건에 휘말리고 각성하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안 걸리는 캐릭터가 그 한번 멋있는 행동 보여주면 그게 멋있어. 그래가지고 진짜 마트에서 사오는 조그마한 그 공룡 알 같은 거 있잖아. 그 물에 넣으면 존나 불어나서 커지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처음에는 존나 존만해 보이더라. 나중에 커지면 그게 또 멋있어져가지고 되게 좋을 때가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하느냐 활용 못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이제 안 걸리는 캐릭터가 비호감 작까지 많이 하면은 이제 그거는 좀 애매하지. 안 걸리기만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그 원피스의 그 누구지? 그 뭐 이상한 새끼 있잖아. 그 존만한 새끼. 그런 애처럼 이제 비호감작 많이 하면은 이제 걔는 그냥 커버가 불가능한 거고. 일체 편면에 대한 얘기에서 좀 넘어왔고 이제 캐릭터의 매력에 대해서 일단 일본적으로 생각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얘기 전체 자체가 어떻게 하면 캐릭터를 매력있게 만드냐 못 만드냐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잖아. 근데 나는 캐릭터의 매력 같은 경우에는 사건도 이제 중요하기는 한데 일단 캐릭터는 속성이 무조건 중요해. 캐릭터는 속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캐릭터를 우리가 다 설계를 할 때도 생각을 할 때
이 캐릭터는 뭐다, 이 캐릭터는 뭐 츤데레 캐릭터다, 이 캐릭터는 쿨한 캐릭터다, 이 캐릭터는 뭐한 캐릭터다, 딱 이제 다 정의를 내릴 수 있잖아. 이 캐릭터는 여러 캐릭터다. 근데 그게 다 속성이잖아. 근데 이제 그 캐릭터를 살리려면은 그 속성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열을 캐면은 이제 열혈적인 좀 막무가내 쾌활한 모험가 속성 이런 거를 잘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아까처럼 이제 입체냐 비입체냐 아니면은 뭐 서사가 있어야 되냐 많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아니야. 캐릭터는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람을 빠뜨리게 할 수 있어. 아니면 짧은 단편만으로서로 캐릭터를 빠뜨리게 할 수도 있고. 대부분 이제 캐릭터 딸치는 그 장사들이 많이 하잖아, 일본에서. 그니까 그런 게 잘못 튀는 이유가 쉽게 말해가지고 그 게임을 안 해봤어서도 그 캐릭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캐릭터에 빠지는 요소는 1차적으로 외형이야. 외형이 무조건 중요하고. 그러니까 외형도 이제 속성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 캐릭터를 이 속성을 외형이 얼마나 잘 표현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잖아. 무조건 그 외모 지상주의가 맞아. 세상 외모 지상주의로 흘러가는 게 맞아.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은.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 진짜로. 좋고 안 좋고는 모르겠는데 나도 이쁜 거 좋아해. 이쁘고 잘생긴 거 좋아해.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안 그러는 사람들은 걸스킨도 애니팅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외형을 잘 짜야 되는 거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멀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거 디자인을 잘해, 얘네들이. 그 뭐야, 보면은 딱 그냥 황제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외형이 좋아야 돼. 그냥 그 캐릭터의 속성을 잘 살려야 돼.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딱 황제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어. 그럼 황제처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좀 그 잼민이처럼 생기게 만들려면은 얘 딱 봐도 잼민이 같잖아. 쾌활한 성격의 여자애 같잖아. 좀 빡통같이 생겨가지고 얘 캐릭터 잘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캐릭터는 그만의 속성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외형을 일단 잘 맞추긴 해야 돼. 그냥 뭐라 해야 되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외형이 대부분이긴 해. 캐릭터 그 성격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외형 마음에 들어 웬만해서 다 좋아해. 그 디자인 신경 쓰라고. 족같이 만들지 말고 디자인 잘 만들라고,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너무 가혹하니까 1티어는 외형이 맞다. 그리고 이제 2티어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속성을 어떻게 좀 KD만 보면 잘 만든. 난 퀵할 캐릭터 진짜 좀 그렇던데 그림체가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별로야. 그림체가 그냥 별로야. 그거는 어쨌든 취향 차이인데 그냥 그림체가 별로라서 싫어. 그 주인공 머리 까진 거부터가 존나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잘 살리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캐릭터의 매력이 1차적으로 보는 건 외형이 맞지. 1차적으로 보는 거는 외형이 맞는데 2차적으로 빠지는 요인은 대부분 만화거든. 대부분 만화. 그 짧은 이야기, 단편 만화, 약간 이런 느낌, 단편 만화 이런 거로 대부분 많이 빠지기 때문에 나도 이제 말달 만화 같은 거 그 2차전작으로 이제 게임하기 전부터 만화를 보면서 되게 얘네들한테 많이 빠졌단 말이야. 그 짧은 스토리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근데 공부를 하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캐릭터의 특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츤데레 캐릭터 어때? 딱 생각만 하면은 이제 뭐 그냥 츤츤대는 거, 겉은 싫다면서 속으로는 좋다, 뭐 이런 거 특성 같은 거 있잖아.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론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되게 편하지.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잘하느냐, 이제 츤데레 캐릭터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지. 근데 이게 캐릭터에 대해서만도 생각하면은 좀 그렇기는 한 게, 어쨌든 배경이랑 그게랑 어울리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대부분 속성은 비슷하잖아. 속성은 대부분 다 뭐 왕도가 정답이 정해져 있어. 하지만 그거를 내 작품에서 내 캐릭터로 살리려면은 무조건 특이점이 필요해. 작품에서 살아 숨쉴만한 특이점. 이게 우마무스메가 사기인 게, 멀더리 좀 사기인 게, 그냥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 원본마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본에 있는 애를 가져와가지고 캐릭터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게 되게 진짜 복합적으로 많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얘 같은 경우에도 원본마 자체가 36전 막 5승인가? 그런데 인기가 되게 많은 말이거든. 그게 근데 얘가 진짜 한 번 이길 때 화끈하게 이겨가지고 인기가 많대. 그래가지고 여기 뭐 애니를 안 봤는데 아직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딱 말따라서 본 예시가 작품이랑 잘 어울리는 저런 캐릭터인 거지. 저 좀 순수하고 달리는 걸 좋아하고 좀 애새끼 같은 그런 속성을 잘 살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작품에다가 대입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상황마다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어떻게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기엔 좀 뭐한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니들이 잘해야 돼. 근데 내가 말해야 될 거는, 캐릭터의 특성이 있다면은 1차적으로 캐릭터의 특성 공부, 속성 파악,
그리고 공부. 내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가 뭐가 있다, 어떤 속성의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좋은 예시를 하나 카피를 해. 다른 사람들 만든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생각을 해. 이 캐릭터의 속성은 뭔가 분류를 해. 물리적, 수학적으로 분리를 해. 수학적?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분리를 해. 아, 이 캐릭터 뭐 트윈터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속성이 있다. 속성 막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자고 시작. 애새끼 같다. 애새끼 같다고 쾌활하다랑 똑같은 거지. 애새끼 같다. 그리고 달리는 거 좋아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대충의 속성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한방이 한방이 있다. 옥맛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다고 치자. 작품에서 보여준 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속성을 생각을 해가지고 내 작품에 여기에서 얼마나 빼올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추가할 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작품을 그릴 때 이 애새끼 속성을 쓸 때 뭐 진짜 그냥 왕도만화에서 쓰고 싶다. 이 애새끼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그렇다면은 애새끼 같은 건 필요해. 주인공의 속성, 그 메인 속성이니까. 이게 메인 속성이지. 메인 속성.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메인 애새끼. 하지만 달리는 걸 좋아하는 건 여기서 필요 없어. 그럼 달리는 걸 좋아하는 거를 이제 여기서 바꿔야 돼. 뭐 여기서는 뭐 검 쓴다고 하자. 검수를 좋아해.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 좋지? 하지만 여기서 내 작품에서는 왕도말하다 보니까 한 방에 있고 뽕맛이 있는 건 좋은데 빌드업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쳐.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여기서부터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내 작품에서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기가 추가를 하는 거지. 뭐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막상 바로 생각하려니까 잘 안 떠오르네요. 뭐 뽕맛이 있다 이런 거 다 넣어버리고 자기 작품에서 이제 맞게 잘 굴려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여기서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주변에 있는 캐릭터, 그 시너지와 배경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 주인공이 애새끼야. 하지만 옆에 있는 애가 누구냐, 파트너, 라이벌이 누구냐, 배경이 어디냐, 이거에 따라서 주인공의 속성이 되게 많이 바뀌어야 돼. 현명하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자기만의 특이점을 살려가지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거. 그럼 끌발장은 스토리, 그림체, 캐릭터별로 10포인트로 나눠 배분할 수 있으면 어떻게 나눌 거임? 10포인트? 스토리. 근데 그것도 좀 말하기가 애매해. 다 달라가지고. 캐달체는 이제 만화에서는 그림체가 그냥 10 다 먹는다고 칠 수 있고, 웬만해서는 진짜. 스토리도 중요하고 캐릭터 매력도 무조건 중요하기는 한데 캐달치는 만화에서는 무조건 그림체가 일단 1번으로 먹고 가야 돼. 아니면 관심을 안 가져. 너무 이제 다 모두 고려하기로 한다면은 저거는 너무 어려운데 딱 하나를 집어가지고 하면은 아니 너무 어려워. 그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기는 해. 그러니까 내가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왕도 만화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그림체는 진짜 필요 없어. 그림체는 진짜 1주도 돼. 근데 이제 스토리 한 6주고 이제 매력 한 3주? 이렇게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멀더 같은 캣달 게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체 한 7 먹고 가지. 7 스토리 7 다 큰데 이거 그림체도 존나 중요하긴 한데 그림체 한 6 준다고 치고 스토리 뭐 1? 스토리도 중요한데 1 그리고 이제 캐릭터 매력이 뭐 4, 3 근데 그림체도 존나 중요해. 다 달라 이게. 장르에 따라서 너무 다 달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뭐해. 그렇게 파라미터를 준다면은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뭐 왕도 만화에서 따졌을 때 어떤 피라미터가 좋은 거야, 어떤 피라미터를 내릴 건가요? 뭐 로맨스는 캐릭터 매력이라고 보면 돼. 로맨스도 그림체랑 캐릭터 매력, 그것도 캣달 만화잖아. 근데 이제 로맨스도 좀 그게 나뉘기는 하지. 이제 좀 여성향, 남성향 이런 거로 좀 나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 근데 로맨스도 되게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애매하긴 한 것 같아. 로맨스 애초에 장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너무 대분류다 보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 그렇게 딱 정해가지고 얘기하기가. 로맨스도 대분류여가지고 보는 웹툰을 저렇게 나눠줘도 그것도 괜찮기는 하겠네. 뭐 그래가지고 뭐 파라미터 정하기 이런 것도 나쁘지 않기는 하네. 근데 뭐 파라미터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이 만화에서는 이 파라미터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좆박아서 존나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하네.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한번 탑티어 매기듯이 한번 해볼만한 것 같네. 괜찮은 생각이다. 아이디어 좋네. 중요한 거는 결국 속성에 대한 공부다.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속성이 어쨌든 근데 그 왕더물로 제일 얘기하기 편한 왕더물로 얘기를 하자면은 무조건 그 왕더물 특 포기하지 않는 트윈터보 같은 애들이 딱 들어가 있잖아. 포기하지 않는 열혈, 좀 막무가내, 쾌활함 이런 거 딱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속성을 잘 활용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방금 전에 말했듯이 자기만의 작품에 어울리는 특이점이 있어야 한다. 자기만의 작품에 어울리는 특이점.
아, 그런 거는 근데 이제 그 만화를 잘 그리는 특이점이고, 그 만화에서의 특이점이고, 이제 캐릭터에서의 특이점을 좀 얘기를 해야 돼. 캐릭터에서도 이제 뭔가 하나가 그 특출나게 다른 게 있어야 되거든. 근데 뭔가 딱 집으라고 하면은 좀, 다 똑같은 속성 같기도 하고. 그니까 방금 전에 그 라이벌이 누가 있냐, 아니면은 그 옆에 붙어 있는 파트너가 누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도 되게 다 그 중요한 게, 다 시너지가 있어, 진짜 그게. 여기도 보면은 트윈터브 얘 혼자 있는 게 아니여. 그 내가 말달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캐릭터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캐릭터 설정이 되게 잘 돼 있거든. 캐릭터끼리 막 시너지나 아니면은 서로 막 그 배경에 호환되는 것들이 되게 좋아 진짜. 얘가 닥터 이쿠노인가? 뭐였지? 이쿠노 딕토스인가? 이쿠노 딕토스라고 얘가 되게 그 딱 봐도 좀 신사적이지? 얘 좀 애새끼 뒤치에 닦고로 해주는 느낌으로다가 되게 그 진지한 캐릭터 느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좀 빡통이야. 얘는 좀 그 천연, 얘는 좀 천연 순수 이런 느낌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상식인 포지션에다가 좀 이제 그 귀여운 뭐 있지, 좀 소녀스러운 느낌? 소녀스럽게 귀여운 느낌?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시너지가 잘 맞아. 얘네들끼리 팀끼리 있으면 이제 그 진짜 그 즐거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지. 내가 그때 옛날에도 얘기했었던 건데, 이 사람 그린 거 만화 보면서 이때는 말달을 진짜 하나도 몰랐거든. 멀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얘네 고루시랑 얘 이거를 보면 좀 모르려나? 이거 맞나? 맞는 것 같다. 원본으로 보니까 오히려 더 적응 안 되네. 이거 얘 고루시랑 얘 라이스랑 맥퀸이랑 티켓이죠. 위닝 티켓 맞아. 얘네들이랑 시너지가 되게 다 잘 어울리거든. 고루시 딱 봐도 그 또라이 같은 애이지. 그리고 얘 바라주면서 진짜 광기를 가지고 있는 맥퀸 있지. 그러니까 이제 탱커 포지션은 얘인가?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탱커 포지션. 얘는 이제 가만히 서가지고 막 그냥 다 당해주는 입장이지. 그냥 리액션 담당? 그런 느낌인 거지. 얘 같은 경우에는 열혈캐지.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이제 갯모에 있는 캐릭터지. 얘도 먹보 특성 같은 거 있어가지고 좀 그러지. 다 시너지가 다 잘 어울려. 그니까 치는 애가 있으면 바라주는 애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머리 지켜보는 애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그 그니까 이런 게 하나씩 있어야 돼. 뭐 열혈, 치물, 탱커, 어택. 축구에도 그런 거 다 있잖아. 뭐 공격 포지션, 수비 포지션, 뭐 미드 라이너인가? 미드 라이너였나 뭐였나? 롤에도 탑 미드 정글 서포트 역할 그거 다 다르게 있고, 그런 걸 생각을 하란 말이야. 아, 이거 또 메모장 때문에 이거 안 보였겠구나. 개빡치네 그냥. 서포 틸러 탱커 그런 게 왜 있겠어. 그 시너지를 생각을 하란 말이야. 작품을 만드는 거는 진짜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야. 무엇이든 간에 뭐야 이거 씨. 혼자서 만들어지는 건 없어. 캐릭터, 스토리, 배경 이런 게 다 시너지야. 다 시너지 진짜. 모든 게 다 시너지야. 셋 중에 하나만 삐걱대도 다 작살이나. 작살까지는 좀 오버한데 무너져. 좋지 않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캐릭터 생각할 때는 무조건 저런 게 있어야 된다. 뭐부터 할까?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그거부터 할까? 근데 이것도 내가 글 쓰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고 그 사람들 좀 더 정확한 거는 이제 그거 이제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책 같은 데 가가지고 사서 보는 게 더 낫고, 극적인 스토리 만들기는 근데 이제 어떤 사이다를 부을 거면은 빌드업을 해줘야 되는데, 사이다만 존나 부으려고 한다. 그렇게 하지. 아니 근데 극적인 스토리라는 게 그렇게 막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내가 좀비딸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좀비딸처럼 이 되게 되게 만화의 기본에 충실한 만화가 뭐냐면은, 그 마지막 장면들 있잖아. 그 마지막 장면들만 잘 활용하면 되거든. 잘 쓰면 랭간에서 다 돼. 그러니까 이제 눈속임이거든. 그러니까 만화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했지만은 만화는 눈속임이야. 마술이야 마술. 그러니까 이제 전혀 긴장감 있는 상황이 아니어도 긴장감 있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음 화에 존나 별거 아닌 걸로 이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마지막에 흥미로운 게 무조건 중요해. 진짜 무조건 마지막에 흥미로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량 조절을 잘한다는 거지. 분량 조절의 신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극적인 거는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본적인 극적인 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맞거든. 왜냐하면 빌드업 자체가 진짜 오래 쌓여야 돼. 그 극적인 걸로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극적인 상황이 극적인 사건의 그 대표적인 예가 뭐야? 생사를 걸고 싸우고,
또 열정 넘치고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그 캐릭터가 진짜 뭐라 해야 되냐 갈등이라는 게 어쨌든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되게 여러 사람들과 사건들이 엎치고 덮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건 대부분 사건 겪다 보면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하이라이트가 있을 거임. 그러면 대부분 그때는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자기가 쌓은 거니까. 쌓은 게 있으면은 보여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해도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게 그 전에 보여줬던 빌드업들을 독자들이 보면서 독자들이 생각이 있으면은 다 알 거 아니야. 얘네들이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겪었는지, 앞으로 나올 적들이 어느 정도의 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싸움이 일어날지 다 예상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적인 긴장감을 만들려고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극적인 사건을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마인드는 좀 아니야. 극적인 거는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내가 그 전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은 수능을 잘 보겠죠? 물론 운이 존나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공부 존나 안 하고 띵가띵가 놀았는데 머리가 막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그랬으면은 잘 못 보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극적이고 좀 멋있고 그런 장면들은 다 그냥 그 전에 있는 빌드업으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냥 알아서 훈련되는 거야. 그냥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진짜 그 긴장감을 만드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된단 말이지. 긴장감 만들기는 근데 진짜 좀비 따라에서 대부분 다 얘기를 하긴 했었어가지고 마지막 장면들에 진짜 근데 이거는 진짜 딱히 그 말하기가 좀 뭐한 게 분량 조절을 잘하는 수밖에 없기는 해.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방법을 어떤 그 과정이나 그런 걸 자세하게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마인드나 아니면은 이 방법 본질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 확실히 이렇게 그냥 지금 봐야 될 거는 알아야 될 거는 진짜 이게 그 마지막 장면이 재밌는 게 중요한 거지.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히로아카 있잖아. 히로아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히로아카 같은 경우도 생각하면은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히로아카가 내가 제대로 안 봤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원포라고 울프원하고 맞짱 뜨는 거 이거 하나 보는 거잖아. 이것도 근데 어쨌든 주인공들이 걔 헛짓거리 했다고 하더라도 걔 올마이트가 빌드업 한 게 있잖아? 그게 올마이트가 보여준 그 멋있는 모습들이 있고, 적들이 그 올프원이 그 아가리 털어놓은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 빌드업으로 인해서 최종 결전이 그냥 억지로 연출을 안 해도 그냥 재밌을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진짜. 좀 더 그냥 좀 더 그 정의를 지어줘가지고 얘기하면은 그런 것도 있기는 하겠다. 긴장감 있게 만들려면은, 그니까 빌드업이라고 너무 그 추상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빌드업이라는 추상적 얘기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만화를 그릴 때 좀 궁금점을 많이 줘야 돼. 실패 사례. 그렇지. 실패 사례에도 그래서 소년 만화에서 많이 쓰지. 그러니까 주인공이 무조건 연승하다가 이제 한번 꼬꾸라 박는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최근에 그 말달에서 되게 그 인상 깊게 봤던 스토리 있었다. 이제 맥퀸이 이제 메인 스토리로 나왔을 때가 있었는데 얘가 1등을 했어. 이기고 싶던 레이스에서. 근데 마지막에 다 1착 딱 이제 1착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부정행위라고 꼴찌로 순위가 바뀜. 이제 이런 거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 긴장감 고조, 클라이막스 준비 이런 게 시작되는 거거든. 이제 꼬꾸라지는 거 저런 거. 라퍼 지구전사 50. 라퍼가 뭐야 근데? 래퍼 말고? 라퍼가 뭐임? 래퍼 말고? 나 래퍼밖에 모르는데? 래퍼 맞지? 야, 래퍼를 몰라? 와, 씨. 베지터 짱친인데, 래퍼.
여기도 나오네. 얘 되게 웃김. 베지터한테 2번이나 죽은 네퍼. 베지타. 네퍼가 이런 친구입니다. 베지타. 베지터 개쓰레기야 이 새끼. 씨도 없는 같은 사이어인인데 그냥 죽여버리죠. 그니까 저번에 좀비 딸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갈 것 같다가 이제 거기서 한번 딱 틀어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거지. 니들 생각대로 가게 안 해줄 건데, 그러니까 다 왔다 싶을 때 이제 거기서 꼬꾸라지게 만드는 그런 거가 이제 눈속임의 좋은 예지.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웬만해서는 독자들은 다 넘어와 줘. 왜냐하면은 대부분 만화 볼 때는 생각 안 하면서 다 보거든. 나도 만화 볼 때는 생각 안 하면서 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딱 그쪽으로 만들어 놨다가 한번 꺾어주는 게 좀 그 사건 같은 거 이제 사건 같은 거 만들 때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것도 남발하면은 안 돼. 남발하면은 너무 식상해져 모든 게. 그러니까 반전을 반복하면은 또 반전하겠지. 또 반전하겠지. 이 만화는 그러니까 이제 적응을 해버린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전에 그 호랑이 형님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 호랑이 형님에서 애들이 뒤진다고 한들 어차피 저거 선두 같은 거 먹고 나서 부활할 텐데 얘네가 지금 뒤져봤자 뭔 소용이겠냐. 그런 거랑 똑같은 게 드래곤볼도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하네. 어차피 얘네 선두 먹고 살고 그 드래곤볼 갖다가 살릴 텐데 얘네 뒤져봤자 뭐하냐. 그래가지고 드래곤볼에서도 그거로 이제 제한을 뒀잖아. 드래곤볼 가지고 살리는 거는 몇 번 안 된다. 천국에서 오는 것도 시간 별로 못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약을 뒀던 거잖아. 더 이상 못 살아난다고.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만화가 존나 루즈해지는 거지. 한두 번 써먹어야 되는데 부활 설정 이런 거는 필살기를 써야 되는데 한 번은 먹히는데 두 번부터는 싸해지지 진짜. 예토전생도 그래가지고 진짜 에바고. 욕 존나 먹을만해. 예토전생은 죽을 때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극적인 얘기는 대강은 저런 거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은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긴 할 텐데, 아직은 정확하게 나오는 그런 게 없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질문하는 쪽이 그 질문이 그런 게 들어왔으니까, 나로 좀 이제 간단한 정의만?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거고, 더 자세한 것들은 근데 워낙 상황 따라 다 다르니까 이제 정확한 질문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과거 얘기를 언제 풀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과거 얘기는 저번에 얘기하면서 조금 했던 건데, 그니까 큰 사건이 터진 후에 이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 같아. 근데 이제 큰 사건이란 게 마무리 말고, 좀 이따 예시 들어줄 거야. 마무리 말고, 작품의 마무리 말고 미스테리를 품고 있어야 돼.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모르는 상태로 의문이 풍긴 사건이 하나가 빵 터졌다. 그럼 이제 그때 푸는 게 좋아. 그때 푸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예가 이제 나는 곱소가시 서커스에서 과거 얘기 푸는 게 그게 되게 재미있었어. 안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전에도 좀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무조건 상황에 흥미를 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지 내가. 얘가 뭔지도 모르고 뭐하는 새끼인지도 몰라. 그런데 흥미가 있게 해야 돼. 어렵지. 이거 못하면 만화 못 그려. 근데 이거 해야 돼. 그냥 사건이나 그런 거 하나만으로 재밌게 만들어야 돼. 존나 어렵지. 그래서 만화가 어려운 거야. 이것도 이제 그 사건이 터졌던 게 주인공이 납치를 당하거든. 주인공이 납치를 당하고 나서 이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씨발 뭔 일이 있었길래 대체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냐. 납치당해가지고 와가지고 걔가 무슨 약물 같은 거를 먹고 과거에 있는 내용이 쭉 보여. 근데 거기까지 오기까지가 몇 권이었지? 한 20권 됐나? 그 20권 만에 풀어진 거거든? 20권이면은 진짜 거의 만화의 반이, 그냥 어떤 만화로 치면은 진짜 완결됐을 때 그냥 그때 나오는 거잖아. 20권 많은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진짜 존나 길었어.
근데 이때 과거 회상 얘기편이 되게 호평을 받았던 게 그 내용 자체가 재밌는 것도 있는데 그 쌓아놓은 그 떡밥들을 푸는 거잖아. 그 떡밥 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과거 회상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떡밥을 쌓을 대로 쌓아놓고 나서 제대로 풀면은 그거 이제 과거 회상 풀 타이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정확히 언제냐라고 하기하면은 상황 따라 무조건 다 다르기는 한데 보편적으로는 진짜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냥 열어야 돼. 그냥 그 전까지 이런저런 그 뭐 있지? 캐릭터들에 대한 떡밥을 풀어놓고 나서 사건을 하나는 그냥 빵 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 그냥 중간에 맥없이 갑자기 풀어버리면 안 되고 어떤 중요한 지대한 사건이 터져. 그 다음에 풀어야 돼.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보여줬다고 왜 갑자기 저 과거 얘기로 넘어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무식 가야 돼. 알바야? 과거 얘기도 재밌으니까 과거 얘기도 보세요. 이거 보고 나서 보면 더 재밌습니다. 하고 나서 보여줘야 돼. 그게 맞는 거야 대부분은 다. 과거 얘기는 그때 말고는 재미가 없어. 그리고 과거 얘기 짧게 보여주려면은 근데 처음에 진짜 그 다음 화 나올 때 첫 부분에 배치하는 게 차라리 낫긴 하지. 근데 그거는 워낙 짧게 배치하는 극한적인 상황이고 좀 정통적으로 이제 좀 정석적으로 잘 풀려면은 무조건 큰 사건 하나가 있어야 된다. 사망 플래그. 근데 사망 플래그는 난 좀 애매한 것 같기는 해. 사망 플래그 할 때 너무 길어지면은 또 그게 난 그렇게 좋은지 그냥 그거는 짧잖아. 근데 과거 얘기 푸는 게 되게 짧은데 근데 이제 길게 풀려면은 좀 근데 그 짧게 푸는 거를 언제 넣냐? 풀이 많은 거는 근데 그거는 내가 방금 말했잖아. 얘네가 뭐라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는 게 도대체 욕한다 쳐. 그니까 이거 보고 보면 더 재밌어. 이렇게 하고 밀어야 돼. 이거만 봤으면 그냥 재밌었을 텐데 이거 보고 보면 더 재밌어. 근데 과거 얘기 풀 때는 그만큼 퀄리티가 있어야 돼. 이 과거 얘기가 어쨌든 존나 중요한 거니까 그때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타이밍 자체가 엄청 중요한 순간이거든. 이게 엄청 중요한 타이밍이잖아. 그때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과거 얘기는 대부분 그만큼의 중요도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돼.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무너지는 작품인 거지. 아쉬운 거고 그냥. 과거 얘기가 되게 그러니까 이때 안 넣을 거면 차라리 아예 넣지를 말아야 돼. 과거 얘기를 아예 안 넣고 진행하는 게 맞아. 왜냐면 이때가 엄청 중요한 거거든. 근데 과거 얘기가 있어야 좋아. 역사를 알고 보면 더 재밌거든. 욕먹는 경우가 허다함. 어렵지. 어려워. 엄청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했잖아. 그만큼 난이도가 어렵고 중요한 거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진짜 역량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난 타이밍을 알려줬어. 언제 얘기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은 난 명확하게 대답해주긴 했어. 그 방법은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면 작품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답이 없다. 근데 나는 이거를 얘기해주고 싶기는 해. 확실히 욕 처먹든 말든 알바 아니야. 결과로 증명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 과거 얘기가 재밌어야 돼. 재밌게 써야 돼. 자기가 그만한 역량이 있어야 돼. 근데 과거 얘기가 어쨌든 그게 되게 중요한 스토리의 흐름이니까 과거 얘기 잘 풀면은 자기 스토리 흐름을 자기 스토리 내용을 잘 짰다는 거지. 보이는 거 말고 이제 역사까지 들어와가지고 자기의 스토리의 탄탄한 결을 보여주는 건데 결론은 뭐냐? 알아서 잘 해라. 부모님들이 밥을 떠서 먹여줄 수는 있지만은 씻는 거랑 넘기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된다. 더벅서는 캐릭터 과거 푸는 타이밍 끔찍하지. 씨. 아니 난 진짜 싫었어. 더벅서는 진짜 난 그거 진짜 끔찍했어. 진짜 어떻게 그렇게 풀지? 그냥 나오면 맨날 과거 얘기하고 처맞고 죽고 나오면 맨날 과거 얘기하고 처맞고 죽고 나오면 맨날 과거 얘기하고 처맞고 죽고 병신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씨. 그럼 과거 회상이라고 하기에도 뭐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소개야 소개. 그건 타이밍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더벅서는 그게 애초에 그냥 기본적인 시퀀스인 거야. 그냥 그거는 그렇게 정해지고 만들어진 만화인 거야.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 만화의 결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만화가 맞기는 해. 그냥 약간 옛날에 플래시 게임 같은 거 있으면은 스틱맨 같은 거 턴제 만화 맞아. 스틱맨 같은 거 나오고 나서 화면 딱 쓰러뜨리면은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폼 잡다가 나와가지고 또 쓰러지고 폼 잡다가 나와가지고 또 쓰러지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거랑 똑같은 결인 거야 그냥. 그런 만화야 애초에. 근데 더벅서가 근데 난 그게 존나 어이없다고 얘기를 한 거지. 저번에 어떤 잼민이가 그래가지고
그 나한테 뭐였지? 더벅서 원래 이런 만화 더벅서 원래 이런 만화라고 하면 내가 화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 내가 그렇게 그거 보고 내가 왜 화나지 대체? 나도 그런 만화인 거 아는데 더벅서? 그거 보고 대체 왜 화남? 군터는 내가 안 봐서 모르겠다. 악당한테 서서 있는 게 뭐가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 진짜 재밌는 새끼들 맨날 그 일진 만화만 보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만화의 기본적인 잊어버렸어. 그걸 몰라. 아예 그냥 잃어버렸어 그거를. 교육을 못 받았어. 만화의 기본적인 그거를. 악당의 서사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악당들은 서사가 없는 쪽이 더 좋아. 악당은 편면적인 게 훨씬 나을 때가 많아 실제로. 주인공 다루기에도 빡세 죽겠는데 무슨 씨. 물론 더벅서는 주인공의 서사가 없는 대신에 이제 상대편의 서사를 다루는 편인 건데 그러면은 그 상대편의 서사에 대해서 조금 더 더벅서 그때 리뷰할 때 얘기했던 게 이제 거기까지 과거 얘기를 말하는 거는 좋아. 그게 좋다고 치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증명하는 사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챔피언은 챔피언답게 자기만의 기술을 보여주던가 아니면 자기만의 전적이나 그런 거를 증명할 만한 실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나오자마자 그냥 유한테 한 대 맞고 나서 쓰러지고 나서 아가리로만 나는 최고다, 나는 할 수 있는 거라, 나는 더 일어설 수 있는 거다 이지랄 떨고 있는데 어딜 봐서 챔피언스럽고 어딜 봐서 걔네들이 진짜로 진심성이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로 보이냐고. 아니잖아. 그건 서사가 아니야. 서사가 씨바 매력 족같이 없지. 매력 개 족같이 없지.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야. 더벅서식 캐릭터 소개는 어떤 거냐, 이거야 이거. 도도 단순문식 정의파 소년, 고지식하고 탄탄한 면도 있다. 더벅서 걔 누구야? 장피에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이상한 철학이 있다. 자기가 챔피언이라고 부르셨지만 유한테 한 방에 털린다. 뭐가 다르냐고. 캐릭터 소개 칸이랑 똑같아 그냥. 뭐 저게 좋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순 없는데 나는 진짜 걔 병신 같았어 진짜. 세상에 저런 만화가 있다고 세상에 진짜. 아니 저걸 진지빠니까 더 어이없어 진짜로. 짭츠키 따라하지 좀. 유사 용사돌 진짜 지옥이다. 그러니까 요즘 일본이나 한국이나 체인소맨 때문에 타츠키식 1화 따라하겠다고 깝치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좀 마라. 진짜 독이다 그거. 진짜 독이야. 하지 좀 마. 타츠키는 그렇게 해도 돼. 왜? 걔는 전공이야. 개쌉 전공이야. 내추럴 본 전공이야. 걔 감성 따라갈 사람 지구에 몇 없어. 걔니까 그런 스타일로 가능한 거지. 일반적인 사람은 그거 못해. 그것도 뜬 케이스가 체인소맨 말고 없잖아. 왜 없겠어? 없어. 다른 애들이 웬만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없다니까.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이상한 감성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니까 타츠키 만화 개 족같지. 근데 재밌어. 근데 봐 왜? 재밌어. 왜 재밌게? 만화를 잘 그려. 기본적으로 사람이 만화를 왜 잘 그려? 왜?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어. 천재야. 어떻게 그걸 못해. 못 따라한다고. 그거는 감성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따라하는 순간 가짜 감기가 돼 그냥. 그리고 뭐야 1화. 그리고 타츠키는 원래 단편 잘 그렸어. 맞아. 그리고 타츠키는 원래 단편 신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1화만 재밌어도 사람들이 믿고 보는 거지. 단편의 신급이니까 그 정도 하는 거지. 99%의 영영으로 됐어. 99%의 너네는 단편의 신 아니잖아. 1화 자체를 단편처럼 그려버리니까 좀 그런 것도 있긴 하겠네. 아예 내용 자체의 맥락이라는 게 진짜 아무 의미가 없는 만화가 파이어 펀치다 보니까 맥락이 있거든? 근데 없어. 근데 그거 연습한다고 그렇게 하는 건 좋겠는데 그럴 거면은 체인소맨 이런 거를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타츠키의 단편 만화를 공부를 해야 돼. 할 거면 차라리 체인소맨
팝업 말고 그냥 사츠키 단편을 보고 공부를 해라. 체인소맨 그 버퍼는 너무 자극적이야. 독에 버무려져 있음. 근데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저렇게 1화를 그려놓고 타츠키처럼 전공의 길을 갈지, 혹은 그 이후에는 좀 멀쩡하게 만화를 걸지. 두 가지가 있거든.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함정이야. 첫 번째로 가면 그 감성을 절대 못 따라가. 절대. 엔간하면.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렇게 자극을 다 때려박았으니까 2화부터는 급격하게 재미없어져. 아무도 안 봐. 그럼 더 충격적이야. 더 타격적이야. 안 하는 이만 못해.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해는 가. 어쨌든 독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니까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유행하는 거 따라하면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 그때부터 천천히 생각해도 되는 거니까. 입장이 이해는 간다. 근데 엔간하면 하지 마라. 아, 물론 재민이들은 좋아할 수 있다. 용사들 꼬라지만 봐도 답이 나온다. 아, 그냥 해라 씨발. 용사들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이 씨발 보는 게 네이버 웹툰인데 뭐 해도 되겠지 뭐. 아유, 어차피 나 웹툰 안 봐. 니들 마음대로 해. 니들 마음대로 하세요. 나 요즘 만화도 잘 안 보는데 나 말달 만화만 보면 돼. 나 단편 만화도 그 뭐야 요즘은 진짜 말달 만화밖에 안 봐. 구구몽하고 그렇지 자극에 버무려져 있으니까. 그냥 체인소맨하고 파이어펀치 그 작가가 아무리 그 단편을 잘 그린다고 해도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게 파펀이랑 체인소맨 1화는 존나 자극적이야. 그냥 자극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 사람들이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가 없어. 물론 그걸 잘 그리는 것도 능력인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자극적인 소재가 범벅이 된 거는 부정할 수 없어. 아, 납치키 진짜 보기 싫다. 1화를 어떻게 그려야 좋은 거? 평범하게 그려. 다른 왕도 만화들 많잖아. 그 장르에서 1화 그 대표적인 만화 중에서 1화 있잖아. 그거 따라하라고. 일단 타츠키 건 따라하면 안 돼. 걔는 너무 제한적이야. 걔의 감성을 따라할 자신이 있으면 해도 돼. 근데 엔간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습관돼.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많이 따라하면은 그냥 그거 버릇돼. 그 다른 담백하고 좀 건강한 만화부터 이제 배워가지고 그걸 할 줄 알아야지. 처음부터 그런 자극에 절여져 있으면은 사람이 나중에는 못 돌아와. 그거만 하려고 하고 나 왜 이번에 자극적인 거 그렸는데 왜 이건 안 먹히지 하고 나서 그런 거에만 신경 써. 신검에서 전공 받았으면 해도 돼. 아니 근데 전공이라는 게 진짜 그 정신장애 공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진짜 마인드가 개또라이여야 돼 진짜. 진짜 그 개또라이여야 돼 진짜. 정신이. 그러니까 편하고 쉬운 길이지 이게. 자극적이잖아. 재민이들이 좋아하잖아. 재민이가 아니더라도 잔인하고 야하고 이런 거는 사람들 다 좋아해. 웬만해서는 안 볼 수가 없지. 특히 만봉이들이라면 더 좋아하지. 그런 거 야한 거 잔인한 거 존나 좋아하지.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돋백으로 주다 푸는 거 그치 그거 안 좋지. 내가 저번에 만화 피드백 할 때도 뭐라고 했지. 그래서 그림으로 풀어야 된다니까. 그림이 존나 중요한데 글로 풀면 안 본다니까. 그거 언제 봐? 나도 글 잘 안 읽어. 만화 볼 때 나도 그림이랑 분위기 그리고 글 몇 개 그 단어 추려가지고 빨리빨리 보는 거지. 떡밥이나 정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방금 말한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텍스트로 설명하면 안 돼. 좀 뭐 존나 쏠라 X 뭐 진행하면서 슬며시 던지기. 1화에서 설정 나열은 진짜 그냥 지옥이지. 그냥 죽이고 싶지. 그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건이 제일 먼저야. 사건이 터져야 돼.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림으로 살짝 보여주거나 말로 굳이 에피소드까지는 아니고 중간에 슬쩍 넘어가는 걸로 끼워 넣는 게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주인공 애들끼리 아이스 깨끼 사 먹으러 갔어. 근데 그 빨간 머리 주인공이 아이스 깨끼 사러 오다가 어떤 수상한 사람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이상한 기류가 잠깐 흐르고 지나가. 그럼 떡밥인 거지. 이거 몇 초 걸려? 이거 몇 컷 걸려? 이거 3컷인가 5컷도 안 걸려? 이거 3컷 걸려. 근데 이제 이거를 존나 묵혀놓으면 뭐하지? 존나 묵혀놓으면 이건 썩지. 사람들 그 독자들이 기억 못하는 거는 둘째 치고 작가가 기억을 못해. 자기도 까먹어. 아니 독자들이 은근 그런 애들이 많아. 설정 딸 이런 거에 환장하는 애들이 더 많아서 작가들은 잘 신경 안 쓰거든. 웬만해서는 신경 안 쓰는 작가들이 많거든. 설정 같은 거 왜 화마다 재밌으면 그만이야. 뭐 설정 좀 아작나는 거? 어떤 떡밥 있던 거? 알바임? 재밌으면 됐지? 난 이렇게 생각해. 재밌으면 그만이거든. 아니 진짜 개작살이 나지 않는 이상 나서 재미없게 만들지 않는 이상 이러면 돼. 재미있으면 만 보장된다면 설정 개작살로도 괜찮아. 막말로 주제태가 그 개똥꼬지랄 개떨어졌어도 재미있었으면 난 봐줬어. 근데 재미가 존나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맞아. 길게 쓰면 진짜 죽어. 진짜 길게 쓰면은 저런 건 뒤져. 1번 매력적인 캐릭터. 입체 편면 둘 다 좋자. 다시 말할게요. 매력적인 캐릭터 입체 평면 둘 다 상관없다. 중요한 건 속성이다. 그리고 배경 캐릭터 또 사건의 시너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고려할 것. 그리고 2번 좋은 작품에 대한 기준 링크. 근데 그것도 있기는 한데 두 번째 뭐 있냐? 극적인 스토리. 극적인 상황은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이전에 빌드업을 똑띠 했으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게 극적인 스토리다. 그리고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매화 마지막마다 긴장감 주는 거부터 연습해라. 과거 얘기 언제 푸냐? 존나 큰 사건, 떡밥과 의문점을 다랑 포함한 대형 사건 하나 터친 후에 사람들이 욕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좆가라 해라. 이거 보고 봐야 더 재밌다 라는 마인드로 해야 된다. 또 재밌게 그려야 된다. 왜? 타이밍 자체가 존나 중요한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실패하면 말아먹고 간다. 욕먹는 거 고민할 시간에 과거 얘기 어떻게 하면 잘 풀지 더 고민해라. 사직기 따라하지 마라. 자극적인 거에 저러지면 좆된다. 처음에야 좀 먹히니까 먹힐지 몰라도 나중 가면 그 맛에서 못 태어나온다.
해도 나중에 따라하고. 아, 처음엔 담백하고 건강한 거부터. 잘 그 다음부터. 존나 중요. 정보 떡밥 전달. 간단하게 좀 해라. 그림으로 아가리로 길게 털면 보는 사람부터 정 다 떨어진다. 3컷 10컷 내지로 은근히 던지는 게 일반적. 그리고 설정달 너무 치지 마라. 하면 좋기는 한데 재밌는 게 더 중요하다. 재미없으면 이 설정 아무도 관심 없어 한다. 설정 좀 작살나도 재밌는 게 무조건이다. 끝!